안녕하십니까. 참선과 다이어트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선을 하려면 몸이 그 최적의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옛날 인도 그 수행자들도 일단 그 굶는 그런 수행을 먼저 했지 않느냐, 고행이라 해서. 그러면 어떤 우리가 좀 단식을 하거나 극한 상황이 몰리면 정신이 아주 맑아지고 또렷해지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오랜 기간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래서 이 참선이라는 것이 뭐 하루 이틀에 끝낼 수 있는 것 같으면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되고 몸이 아주 건강한 상태, 특히 정상 체중을 유지할 때 가장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이제 출가부터 이제 계속 5불씩을 했었는데, 제가 콩 종류를 안 먹어서 그 기운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저녁을 잠시 먹다가 체온이 올라가가지고 잠을 못 자서 이제 불면증에 빠져가지고 아주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콩 종류를 못 먹는 것이, 당시에도 콩이나 콩나물, 두부 이런 걸 먹으면 몸에 가스가 너무 많이 차고 가스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귀찮고 힘들어서 콩 종류를 아예 안 먹다 보니까 그 몸이 이제 웬 쌀밥에 뭐 김치, 된장, 고추 뭐 이렇게 먹다 보니까 몸이 영양이 깨진 거겠죠. 그래서 이제 탄수화물만 많이 먹다 보니까 몸은 뭐 비만해지고, 그래서 아마 제가 그때 고생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유도 못 먹었거든요. 우유만 먹으면 막 설사가 나와서. 근데 제가 저는 옷을 타기 때문에 옷을 못 먹었는데, 하도 이제 그 몸이 안 좋아서 이것저것 먹어봐도 안 되니까 옷을 한번 먹어볼까 해서 이제 옷 진액, 옷 어른 사람도 먹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옷 진액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옷 진액을 사서 이 손목 부위에다가 한번 묻혀봐요. 여기에다. 이 부위에다가 이렇게 묻혀보면은 다음날 아침에 이게 이제 옷이 올라 있으면 먹으면 안 되는데,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이제 옷 진액이라는 것이 시중에 이제 판매되는 것이 이제 옷의 그 우르시올 성분을 어떻게 처리를 해서 먹을 수 있게 했다. 누구든지 먹을 수 있게 해놨다.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 이렇게 선전을 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서 저도 이제 조금씩 아침, 점심 식사 때 한 숟갈씩 이제 희석해서 먹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장이 좋아졌는지 우유를 한번 먹어봤는데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신기해가지고 하루 1리터 먹어봤어요.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장이 굉장히 좋아졌구나. 그래서 무슨 우유를 소화시키는 그 균이 우리 동양인은 없다고 그래서 그런다는 것들이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후천적으로 저는 그렇게 옷 진액을 먹고 아무튼 그게 장내 미생물이 어떤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유를 먹을 수 있어서 장이 좋아졌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 그 뒤로 요즘 이제 견과류 저탄고지 하면서도 콩 종류를 많이 먹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물론 제가 이제 식초에 이제 재서 먹는 그 영향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막 우유만 먹으면 설사고 그랬었는데 그것을 옷 진액을 먹고 좋아진 것 같다. 옷 진액. 그 옷 진액도 한꺼번에 많이 먹어버리면 별 효과가 없어요. 꾸준히 먹어야지. 그래서 저는 이제 한 숟갈씩 희석해서 먹었다 그랬잖아요. 아침 한 숟갈, 점심 한 숟갈. 밥 먹을 때 이제 저는 아침, 점심 먹으니까.
그렇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해보면 다이어트에 중요한 것은 어쨌든 소식, 쾌변, 숙면, 운동 이 네 가지에다가 뭐 물과 공기는 이제 당연한 것이니까 청정한 물과 청정한 공기, 그 다음에 햇볕, 좋은 햇볕, 그 다음에 소금, 소금은 이제 죽염이나 용융소금 이것을 적당히 먹어야 됩니다. 짜게 먹어도 안 되고 너무 싱겁게 먹어도 안 돼요. 이 소금은 그 의사들이 자꾸 저염식하라 그러지만 막상 중환자 상태가 되면 제일 먼저 꽂는 것이 링겔이잖아요. 0.9% 식염수.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가 모태에 들어있을 때 그 자궁의 양수가 0.9%라니까 0.9% 염도가 있는 물이라니까요. 양수가 0.9% 염도가 있다니까. 그걸 우리가 그 소금물에서 헤엄치고 산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0.9%의 그 염도를 꼭 유지를 해줘야지 그게 균형이 많이 틀어지면 온갖 질병이 생기는 것 같아요. 원인 모를 질병. 대부분의 몸에 달고 있는 지병은 제가 봐서는 요즘 우리나라 너무 저염식하라 했기 때문에 이것도 영향이 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정제염, 인스턴트 식품 등에는 이제 정제염만 쓰니까 나트륨은 부족하지 않지만 우리가 죽염이나 용융소금을 섭취했을 때 또 천일염으로 섭취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그 미네랄 그걸 또 얻을 수 없는 영향도 있을 거예요. 인스턴트 음식만 먹으면 거기는 정제염만 쓰니까 순수 나트륨. 그리고 이제 소금이 NaCl이라고 했잖아요. 나트륨하고 염소. 그 염소가 우리 위산을 생산하는 원료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염소가 부족하면 위산이 부족해진다. 그래서 너무 저염식하면 문제가 있다. 항상 우리 몸에 알맞는 그런 염도를 맞춰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트륨은 전해질 농도를 맞추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나트륨이. 그래서 근데 또 그게 이제 너무 많아도 문제니까 항상 적정한 수준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음식 맛을 너무 싱겁게 하지 마시고 적당히 맛있게 간을 해서 맛있게 간을 해서 드시라. 소금물을 따로 먹기도 쉽지 않으니까. 그리고 따뜻한 물을 좀 많이 마셔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경험한 것을 이렇게 비추어 보면은 저도 불면증 때문에 이제 불면증이 오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잠을 못 잔다는 것이 제일 큰 스트레스예요, 이게. 저는 처음에 제가 스트레스가 많을 거라는 걸 이해를 못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불면증이라는 것이 엄청난 스트레스가 된 거예요, 몸에. 그래서 이제 그때서야 제가 이제 그렇구나. 내가 엄청 스트레스를 주는구나, 몸에.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잠을 좀 자니까 모든 것이 원활하게 회복이 많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혹시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 중에도 불면증이라든지 당뇨, 통풍, 소갈증, 구강염, 그 다음에 피부 가려움증, 또 붉은 반점, 피부에 생기는 붉은 반점. 저는 뭐 이런 걸로 고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불면증을 저녁 잠자기 전에 죽염을 조금 한 뭐 1g이나 이렇게 물고 녹여 먹고 이렇게 했더니 쉽게 잠이 들어서 그 뒤로 이제 덕을 보고 있는데 어쨌건 그러고 나서 불면증이 해결되니까 이제 구강염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고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견과류, 저탄고지를 하니까 이제 저는 이제 아침, 점심 먹고 오후 불식 하니까 몸이 저절로 회복하는 거예요. 오토파지에서. 오토파지는 공복 상태를 유지해야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세포 자가 포식 기능. 한마디로 자가 치유를 한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자가 치유. 몸이 스스로 치유를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를 해야지 뭐 외부에서 치료해주는 그런 것은 제가 봐서는 조금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약도 우리 몸이 스스로 치료하게끔 약간 도와주는 것이지
그거 먹고도 뭐 낫지 않은 사람이 수두룩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약을 주더라도 내 몸 스스로가 회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태를 만들어 놔야지 아침, 점심, 저녁을 막 과식하면 이게 독이 돼가지고 아무리 맞는 약을 먹더라도 낫을 수가 없죠. 예. 저녁을 먹어버리면 공복 시간이 없기 때문에 12시간 이상이 돼야, 공복 시간이 12시간 이상이 돼야 이 세포 자가포식 기능, 오토파지가 일어나서 자가 치유가 되는데 저녁 먹고 그러면 뭐 저녁 7시 먹고 아침 7시 먹어버리면 12시간 만에 또 밥 먹잖아요. 그 12시간 공복 그때부터야 이제 이 자가 치유 기능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때인데 그래서 어떤 원리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공복 시간을 이렇게 확보해 주지 않으면 12시간 이상 확보해 주지 않으면 몸이 자가 치유가 힘들다. 그러니까 어떤 질병을 치료하기 힘들다고 생각하면 되죠. 무슨 양약 알약을 먹은다고 낫겠어요. 아침, 점심, 저녁을 막 탄수화물로 해서 잔뜩 먹고 나면 그 몸에서 소화시키느라고 에너지를 다 소비하고 공복 시간도 없고 그러니 뭐 어? 지금 지방이 체내에 많아가지고 다 생기는 병들인데 고혈압, 응? 당뇨, 고지혈증, 통풍, 구강염, 응? 뭐 비염, 뭐 류마티적 관절염, 천식. 제가 봐서는 이 모든 것이 이 비만 때문에 생기는 것 같아요. 비만. 응?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제일 먼저 그 음식을 이제 포도당으로 변환해서 세포가 쓰고 그래도 남으면 간에 저장한다고 그랬잖아요. 간에 저장하고 그러고도 남으면 이제 간에 저장 청구가 다 차버리면 이제 복부 비만, 복부나 내장에 이제 지방 형태로 저장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지방으로 저장을 하냐면 지방이 어, 같은 무게로 저장을 했을 때 제일 많은 열량을 저장을 해요. 지방 1g은 9kcal를 칼로리가 있고 9칼로리. 그다음에 탄수화물 1g은 4칼로리예요. 그러니까 몸이 아주 굉장히 영리한 거예요. 굶주림을 대비해서 이렇게 지방으로 저장을 하는 거 잘하잖아요. 그런데 지방을 쓸 기회가 없는 거야. 계속해서 많이 먹으니까. 아니 부족하게 먹어줘야 내가 쓰는 것보다 부족하게 먹어줘야 안에 있는 지방을 써서 소비를 할 건데 계속해서 많이 들어오니까 넘치잖아요, 지방이. 이제 복부에도 차고 내장도 푹 차고 올라와가지고 더 찰 데가 없으면 이제 혈관을 통해서 이제 신장을 통해서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신장도 망가지고 신부전증 오고 당뇨, 신부전증 아주 무서운 병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 당뇨,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은 다 한 가지 원인이라고 저는 보는데 비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직한 병이다, 정직한 병. 왜냐하면 이 먹어주는 식습관을 약간 바꿔주고 음식 바꿔주고 운동 좀 해주면 금방 다 좋아질 수 있는 병이거든요, 이것은. 그런데 그렇게 나설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본인도 알고 그런데도 못하는 것은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 하거든요. 제가 주변에 안타까워서 얘기를 해줘봐도 못해요. 그런 거 보면 그것은 업이다. 업. 업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병이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안 듣는다. 본인이 하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야 되는데 하질 못해요. 그래서 그것은 업병이기 때문에 일단 참회를 좀 하고 방생하라. 참회하고 방생하면 어느 순간 업이 좀 풀릴 때가 되면 자기가 생각이 돌아서 당뇨나 이런 걸 병을 낫을 수 있는 식습관을 가지게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저도 지금 그 방생한 지가 한 2, 3년 정도 돼 가는데요. 방생을 열심히 한 지가 한 달에 한두 번씩 가는데 그러고 나서 이렇게 점점 몸도 좀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지금 현재 몸이 좀 안 좋다거나 하신 분들은 참회를 하고 방생 그걸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내 병을 낫을 수 있는 요즘은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 많이 올라오니까
그걸 한번 좀 찾아보세요. 당뇨, 그럼 당뇨 딱 치면 당뇨에 좋은 거 딱 뜨거든요. 당뇨. 일단 그 탄수화물을 줄여야 되니까 탄수화물을 줄이되 또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는 공급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동물성 단백질은 또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럼 동물성 단백질 제하면 고기, 육류 제하고 해산물 제하고 탄수화물 제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필요한 영양소를 흡수하려면 뭐겠어요? 씨앗 종류가 유리해요. 씨앗 종류. 물론 이제 쌀도 씨앗으로 볼 수 있는데 이건 쌀이나 밀가루는 탄수화물이니까 너무 당뇨에 안 좋으니까 그건 제외하고 그래서 다른 콩 종류, 콩 종류, 콩, 땅콩, 그 다음에 호두, 호박씨, 해바라기씨, 뭐 아몬드 등등 이런 걸 해서 견과류, 저탄고지, 그 다음에 아침, 점심, 저녁은 될 수 있으면 오후 불식하시고 정 안 되면 저녁 때 뭐 사과 반쪽이든지 이제 배 반쪽, 그다음에 당뇨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드시고 나서 당뇨약 드시면 까딱하면 저혈당 올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 당뇨 있으신 분은 저녁 안 먹을 때는 당뇨약을 드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사과 한쪽이나 뭐 배 한쪽 드시고 그 당뇨약은 드시지 마시고 꼭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당뇨약은 안 먹어봐서 뭐 그 저혈당까지는 안 됐는데 다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그 사례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주의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몸을 정상 체중으로 만드시고 좀 좋아지시면 우리는 어쨌든 이 사바세계에 온 중생들은 다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머리에 이고 있다. 삶과 죽음은 떨어질 수가 없다. 밥을 먹으면 화장실 가는 것처럼 태어나면 반드시 죽어야 된다 이 말이야. 몸 벗고 갈 때가 있거든요.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무슨 건강해지면 할 게 뭐 있겠어요. 내가 어디로 가는가. 이걸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이제 물론 이제 생계를 위한 활동도 하시겠지만 그거 하시면서 틈틈이 도대체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놈이 뭐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람 몸 먹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사람 몸 받기. 부처님 당시 2500년 전에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시거든요. 사람 몸 받기 힘들다고. 그래서 사람 몸 받았을 때 열심히 공부하라고 이제 그렇게 부처님께 당부를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산화제한 없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렇게 몸 받기 힘들다 그랬는데 지금은 키우기 힘드니까 안 나버리잖아요. 키우기 힘드니까 안 나버리니까 사람 몸을 어떻게 받겠어요. 맨날 이제 먹으려고 이제 짐승 축생들이나 키우니까 까딱하면 축생몸 들어가기 쉽죠. 큰일이죠, 큰일. 그러니까 사람 몸 받으셨을 때 열심히 한번 공부를 해 보시기를 정말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물론 저도 열심히 하겠지만 그래서 그 부처님께서 이제 그 공부할 수 있는 경 반야심경과 금강경을 남겨 주셨거든요. 반야심경, 금강경. 그거에 이제 반야바라밀다경이군요. 반야바라밀경이거든요.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 금강반야바라밀경 이렇게 이제 반야바라밀경인데 이 반야바라밀이라는 것이 지혜로 건너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지혜로 건너간다. 이 말이 뭐냐? 우리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을 돌이켜가지고 생각이 일어난 자리에 들어가는 거야. 그것이 반야바라밀이다. 반야신경을 잠깐 살펴보면 마하반야바라밀다 신경 이것은 큰 지혜로 마음에 들어가는 길. 그 뒤에 이제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라밀다시 조견론계공도 일체구액사리자. 자, 관자재보살이
반야바라밀다를 깊이 행할 때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벗어났느니라. 이렇게 이제 시작되거든요. 그 다음에 보리살타의 반야바라밀다. 고 신무가의 무가의고 무유공포 원리 전도몽상 구경열반. 보리살타도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고 그러므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마침내 두려움 없어서 뒤바뀐 생각을 멀리 여의고 마침내 열반에 드네. 그 다음에 삼세 제불의 반야바라밀다 고덕 안역따라 삼맥삼보리. 삼세 제불도 안역따라 삼맥삼 반야바라밀을 의지하고 그러므로 안역따라 삼맥삼보리를 얻네. 네, 깨달음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고지 반야바라밀다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능제일체고 진실불어. 고지 그러므로 알아라. 반야바라밀다는 크게 신비로운 주고 크게 밝은 주고 위없는 주이고 견줄 수 없는 주이어서 능히 모든 고통을 없애주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느니라. 그것을 반야바라밀다 주. 그러므로 설하느니라 반야바라밀다를 주라고. 그러므로 반야바라밀다를 주라고 말하느니라. 즉설주할 주를 설하고 나서 가로되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가세 가세 열반으로 가세 열반으로 어서 가서 깨달음을 성취하세.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야바라밀다 이 자체가 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반야바라밀다 신경에서. 그러지 뭐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 아제 이것이 무슨 반야바라밀다 주가 아니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관자재보살도 행심 반야바라밀다시 행심 반야바라밀다 반야바라밀다를 깊이 행하셨잖아요. 관자재보살도. 그 다음에 보리살타 보살도 의 반야바라밀다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고 삼세 제불도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반야바라밀다 주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이것을 무슨 반야바라밀다 주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반야바라밀다 주라 그러면 관자재보살이나 보살이나 삼세 제불도 모두 반야바라밀다 주를 하셔야겠죠.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이것을 해야지 반야바라밀다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다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한다고 그러잖아요. 반야바라밀다에. 그래서 반야바라밀다 주라는 것이 따로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고지 반야바라밀다 시 대신주 시 대명주 시 무상주 시 등등주 시무 등등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능제일체고 진실불어 고설 반야바라밀다 주. 그러므로 알아라. 반야바라밀다는 크게 신비로운 주야. 신비로운 주. 반야바라밀다가 신비로운 주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밝은 주이고 위없는 주이고 견줄 수 없는 주이고 이렇게 반야바라밀다 자체가 주라고 계속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도 또 고설 반야바라밀다 주. 그러므로 반야바라밀다를 주라고 말하느니라. 계속 반야바라밀다 이 자체를 주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왜 느닷없이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이것을 반야바라밀다 주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는지 정말 기가 막힐 일이에요. 그게 절대 그거 아닙니다. 반야바라밀 이 자체가 주니까 그 반야바라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반야바라밀 주는 뭐라고요? 생각이 이렇게 일어나면 생각이 그걸 돌이켜서 생각이 일어난 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예요? 비파사나나 간화선 두 가지가 있는데 비파사나는 이제 부처님께서 하셨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하셨던 방법이 비파사나예요.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생각을 돌이켜서 생각이 일어난 자리에 들어가는 거. 가령 여름에 모기가 많을 때 모기가 문다 그러면 모기가 문다 하면서 그 모기가 문다는 생각이 일어난 자리를 보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모기가 물었으니 아플 거 아니야?
아프다 하면서 그 아프다는 생각이 일어난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 이게 비파사나예요.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을 따라가면서 그 생각을 돌이켜서 그 생각이 일어난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 이게 비파사나. 그러면 그러다 보면 그 생각이 일어났다 쓰러지는 이것을 따라간다는 것이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한다니까, 이게. 그리고 중국으로 이제 이 선이 건너왔을 때 중국 사람들은 만만디라고 그러잖아요. 응? 느긋하고 느긋. 말이 느긋이지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게으른 거예요. 게을러. 게으르기 때문에 생각을 계속 쫓아가려고 하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아. 그래서 화두, 응? 뭐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놈이 뭐고 하든지 부모 미성년 볼래면 부모가 나를 낳아주기 전에는 내가 어떤 모습이었는고, 이런 의심 덩어리, 의문을 하나 가지고 이걸 하나 계속해서 의심해 가는 거, 이것도 똑같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화선 화두를 참고하게 됐는데, 이 화두 참고법에는 오히려 비파사나보다도 훨씬 더 수승한 원리가 숨어 있다고 그랬죠. 뭐냐면 한 가지 생각만 화두만 계속해서 챙기기 때문에 다른 생각이 일어날 틈이 없어요. 화두가 제대로 되면. 그러면 생각을 일으키는 온갖 번뇌가 일어났다 사라지는 이런 습 자체가 약간은 다스려진단 말이에요. 세세생생 쌓았던 습에 비하면 세 발을 피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은 다스려질 수 있는 방법이란 말이야. 그래서 비파사나보다는 이 수승하다, 이 공부 원리 자체를 좀 생각을 해보면, 공부에는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이걸 알 수 없다면 이건 좀, 글쎄,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뭐, 자기한테 맞으면 그런 어떤, 불리한 점을 감수하고라도 할 수 있겠죠. 근데 굳이 이치적으로 생각해봐도 이 간화성이 훨씬 수승한데 뭐하러 그냥 간화성 공부 안 된다고 또 비파산 한다고 무슨 어디 외국 나가가지고 맨 꼬레비 서가지고 바로 들고 쫓아다니고 그 사진 찍어 와가지고 자랑. 아이고 참말로 그냥 못 보고 눈 뜨고 볼 수가 없을 지경이라 우리 응? 선사 스님들께서 그 어렵게 중국에서 구국 활동하시고 와서 남겨놓은 이 참선법이 있는데 뭐가 부족해가지고 그런데 가서 그러고 있냐고. 태국이나 스리랑카에 무슨 법이 있다고. 거기 무슨 불교가 있다고. 그게 무슨 불교겠어요. 선불교, 이 참선하는 불교가 아니면 그건 불교가 아니라니까요. 불교는 정말 어려운 게 아니라 불교는 그 생각이 일어난 자리에 들어가라는 말이요. 그 자리가 바로 생사를 면할 수 있는 자리니라. 왜냐하면 부처님 당신께서도 이 생사를 면하려고, 생사를 벗어나려고 출가를 하신 거잖아요.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리고 그걸 해결하시고 나서 남겨놓은 법이 반야심경, 금강경이란 말이에요. 그 반야심경, 금강의 내용이 뭐냐? 생각이 일어난 자리에 들어가는 거야. 생각이 일어난 자리. 부처님 당신은 비파산을 하셨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중국을 거쳐오면서 간화선이라는 아주 수승한 참선법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간화선 이먹고 참선을 하는 거고.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놈이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옛날 고봉선사께서는 그러셨어요. 중국 고봉선사는 화가가 고양이를 그리면 계속해서 그리면 어느 순간 고양이가 튀어나온 것 같다. 내가 계속 이목구를 하면 어느 순간 그 자리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부지런히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만 해나가면 언젠가는 하게 돼 있어요. 아니 우리가 오른손잡이가 오른손으로 젓가락질 한 사람이 갑자기 왼손으로 젓가락질 하려면 이게 되겠어요 이게? 서투르죠. 당연히 서투른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서투른 게 당연한 거예요. 평생을 계속해서 대상의 마음이 가 있는데 앞에 사과를 보면 이 사과의 마음이 가 있는데 이것을 사과를 비춰낸 자리를 돌이킨다는 것이
돌이켜서 그 사과를 비추는 자를 본다는 것이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응? 그걸 봐야 관자재인데, 응? 사과의 마음이 있으면 이건 부관자재예요. 관부자재거든요. 관자재가 되려면 그 사과를 비춰내는 자를 봐야 이게 관자재인 거예요. 관자재 보살 할 때 관자재. 그래서 그런 걸 아시고 불교는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몸 벗고 갈 때 어디로 가는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 그러려면은 참선을 해야 된다. 이먹고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덧붙여서 지금 바깥에서 결과부자나 방과부자를 하실 때 손과 발과 손은 항상 대칭이 돼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바깥에서는 왼발이 위로 올라오면 왼손을 위로 올려요. 이거는 비대칭이거든요. 우리가 걸어갈 때 왼발이 앞에 나가면 오른손이 나갑니다. 같이. 왼발과 오른손이 같이 나가거든요. 그래야 몸이 안정적으로 돼요. 균형을 잡아 좌우 균형을. 마찬가지예요. 앉을 때도 결과부자 할 때도 왼발이 위로 올라왔으면은 오른손이 위로 올라와야 됩니다. 네, 하시는 분들은 금방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 거예요. 모르신 분들은 그냥 결과부자 방과부자 어떤 다음이나 네이버에 찾아보면 나옵니다. 거기에서 이제 거기 나온 데는 왼발이 위로 올라오면 왼손이 위로 올라오는데 그러면 안 되고 왼발이 위로 올라왔을 때는 오른손이 위로 올라와야 된다. 그러니까 발은 발대로 손은 손대로의 순서를 말씀드린 거예요. 왼발이 위로 올라갔다는 것은 오른발 위에 왼발을 올렸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손은 왼손 위에 오른손을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왼발이 위로 올라왔으면 오른손이 위로 올라오고 오른발이 위로 올라왔으면 왼손이 위로 올라와야 된다. 그래야 우리 몸은 대칭적으로 돼가지고 아주 안정된 자세가 될 수 있다. 왜 그렇지 하지 않으면 겸비 생깁니다. 네, 아까처럼 왼발 위로 올라왔을 때 왼손을 위로 올리면 겸비가 생겨요. 겸비가. 그래서 대부분의 참선 오래 하신 분들은 겸비 있으신 분이 많아요. 병이 많아, 병이. 순환이 잘 안 돼서. 왜 비대칭으로 앉으니까 순환이 안 되고 몸이 불안하니까 어딘가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칭적으로 이렇게 왼발일 때 오른손을 위로 올리면 그 여태 그 결렸던 그런 겸비통이 치료가 돼요.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변에 혹 좌선 하시는 분들 계시면 그렇게 한번 앉아보라고 하세요. 한번 시험적으로. 그렇다고 무슨 큰일 나는 거 아니니까. 그러면 몸이 기혈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